존경하는 39만 대중 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민우 시장님과 책임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란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 5천억 원으로 예상한 세수 전망치가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 수익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내년 역대급 초긴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이번 59조 원 세수 결손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만 하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 60%에 해당하는 35조 원을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펑크의 4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도 재정 상황이 비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례법에 따라 내역수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인 약 40%를 편성하기 때문에 내역세 수익이 줄어들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약 11조 6천억 원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긴급 시도 부 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방 부족분에 대해 종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세출 부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지난 8월 16일 재정상황 점검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시의 세수가 전년 대비 898억 원이 감소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지표들이 세수 감소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2천억 원이 넘는 제1회 추경을 강행해 있습니다. 서울, 제주, 광주, 부산, 대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시의회와 긴축 재정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부조정 등 재정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국채 등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과 대규모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세종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시장님이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한적일 것 같아서 화면제를 활용하고 준비를 했으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8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다소 반영되었으며 정부의 긴축 재정 비교 속에서도 정부 예산 대비 8.9%로 진행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즉 재정 건전성 기조란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목감기를 가져서 기본적으로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세입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적절한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출을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결국 수입과 지출의 균형, 적정성, 재정의 부담이 덜 가는 부분들이 건전한 재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겠죠. 시장님, 작년 10월 20일 대전 시청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우리 재정법 관련해
시장님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그 철학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하셨던 말씀이 이제까지 벌어진 세종시의 어떤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비리 같은 게 있다면 남김없이 파헤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채가 4천억 원에 이르고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세의 감소 상황이나 LH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국감 때도 긴축 재정을 통해서 지금 빚이 4천억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300억의 예산을 세워 채무를 갚겠다고 막 답변을 하시면서 최수영 전 기술실장의 언론 보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채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 보고 세종시는 재정 관리를 참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시장님도 이런 생각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이해되는데 맞죠? 동의하시죠? 네, 시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9월 말 현재 세종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3년 9월 말 현재 오리시 채무는 3,718억 원에서 이제 지역 개발 정보 2,163억 원이고 그 외부 채무가 1,555억. 네, 저희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채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세종시 연도별 법정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채무는 줄어들었습니다. 저 채무는 법정 채무 현황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일반 회계 부족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온 실질적인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가 시정 사기 1년이 지났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2 추경에서 활용한 842억 원까지 합하면 증가한 채무는 약 2천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하였고 이 기금 또한 시의 다른 여유 재원을 모아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원 자체가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입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는 본 의원님 시장님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제1회 추가 정정 예산 심사 전 5월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시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전년보다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이 나시죠? 네. 서울, 광주, 강원, 대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상반기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비율 조정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5월 브리핑에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입 감소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 시는 5월, 6월 제2회 추경을 하면서도 지방세는 감하지 않고 공약과 관련한 신규 사업비 편성 등 확장 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당시 1회 추경을 할 때 확장이 추경을 하게 하고 본예산 이후에 사장 병력이 발생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대를 앞두고 종합운동장 부지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다시 가져온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만 스마트 국가상단 출제하는 같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거나 필수 불가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요금이나 공공도로와 같이 법정 정비 사업 위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 불가피한 예산을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불가피한 부분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오차 부분, 추계 오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결국 사전에 본예산에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반영돼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그런 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제2의 추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잘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수령이 통과되면 약 42억 정도 남아요. 41억 정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는 세출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수 결손 대응 등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는 앞에 보이는 자료 화면처럼 23년도에만 제2의 추경 840억 원을 포함을 해서 2,62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사용을 했습니다. 세출의 부족분을 임시 단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채운 거죠. 시장님 이 시점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격을 본 의원은 채무로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상 채무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 기금 법제 시행이죠.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는 지방 채무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방 채무로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보고요. 그리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최소 결함이나 또는 급박한 시급한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여유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빌려온다 라는 그런 생각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체 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체 지원이라고 보시는 거죠? 어차피 다른 지역 일반적인 자체 지원인 경우에 저희 자체 지원을 활용을 하고 불용 처리를 하긴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이자를 부담을 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채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약에 의한 채무, 계약에 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한 것처럼 저희 사실 이 안정화 기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자를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자를 납부를 하는 채권은 결국 채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걸 채무를 보지 않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원금만 더 갚습니까? 아니면 그 이자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결국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채무냐 아니냐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이 채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예비비의 또 다른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지방 채무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법정 그 채무 현황 기준을 가지고 채무로 보시느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재원이 없었으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일반 회계를 집행을 하시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2.5%의 이자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여유 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자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불효불급하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정말 긴박한 자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손을 대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했던 것이 결국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채무를 좀 덜 보여지게끔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오해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채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법정 채무다, 법정 채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걸로 기준을
뭐 제가 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답을 주신다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결함이나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쓸 수 있는, 이런 때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이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기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우리가 세입 예산을 갖고 세출 예산을 짜는 건전 재정이 바람직합니다만 금방과 같이 전국적으로 세수결함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그런 재정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안부에서도 통합재정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해와라라는 것이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법정 채무는 3,900, 한 3,700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22년, 23년 말을 거쳐오면서 법정 채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통합 재정을 끌어다가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하신 사업들에 신규 사업들의 투여를 하시니 실질적으로 나중에 부담을 하는 시의 채무는 시의 부채 부분만큼은 가중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필요하시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동의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자,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추경은 남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역서에 연동되는 지방 부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장기적으로 세입 폭축 방안을 마련을 하고 한편으로는 세출을 강도롭게 부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시 방편으로 지금처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여유 제한 없이 꺼내 쓰는 것은 결국 빚을 내서 재정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장대는 지난해 빚 없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순세기 잉여금 200억 원과 자체 여유자금 100억 원으로 2019년 발행한 지방세 300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 상황이지만 건전 재정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내년에도 세속 부족이 지속이 된다면 재정위기가 닥칠 텐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발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수 결손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세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할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제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방세 발행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도 그렇고 우리 지방에서도 호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전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활동이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도 밝은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전재정이라는 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성 재정을 우리가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다른 한편의 재정 운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통합재정 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방채도 필요할 때는 발행하라. 한도 초과 발행을 협의할 적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뜻은 채무를 얻고 기술을 얻는 게 그게 올바라서가 아니라 그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 호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재정 운영의 형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하신 걸 정리를 좀 하면 결국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 투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 위기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지난 8월 29일 브리핑에서 내년 세종시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는 재정전략회의를 예산 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배치하여 세속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회의를 재정전략회의가라고는 아니지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 실장들하고 이 재정전략을 하는 게 실천을 한 적이 있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8월 29일 날 외부 전문가가 그 자문동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하신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셨는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전략회의 우리 간부들을 동원했고요. 간부 이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가지고 전문가를 같이 하신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상황 현재처럼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숨은 재원, 그다음에 숨은 서원 배분하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예산 반영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내년 국비 확보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8월 19일 브리핑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 우리 시 관련 주기 현안 사업 국비를 1조 5천억 원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자를 살펴봤더니 1조 5천억 중 국토보소관 사회 간접자본 예산 비중이 60%를 차지했고, 복지부소관,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존의 계속 집행해왔던 사업, 그 예산이 19% 약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행복청소관 예산은 9.4%로 1,320억 원이었습니다. 요 1조 5천억 원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2조 한 2천억 저희 집행한 그 예산을 포함되는 건 같이 미팅되어지는 거죠. 별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브리핑을 하신 제목을 딱 보니까 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재정적 부담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감이 좀 적은 상황처럼 보여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접하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3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 특별력의 현황화 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이 행복도시 특별하게 현행화 문제는 그래서 하루 이틀 작년 올해 얘기가 아니고 제가 2011년도 행복청장 할 때도 이미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로하고 최종 합의된 거나 자기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이른 지금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모르는 분들을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제정된 행복도시 특별법 제51조에는 정부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행복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서 국가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을 8조 5천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률 규정을 해놨습니다. 2003년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선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특에게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 설치된 후 현재까지 지난 8월 기준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 원 중에 77.87%인 6조 6,190억 원이 집행이 됐고, 남은 잔액은 1조 8,810억 원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화폐 가치 부분이나 물가 상승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 행복특의 이 행특회계 기준 금액 대비 집행률이 77%가 넘었으나 도시기반 구성에 따라 사업 부분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를 3대 의회 때도 최평석 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고, 세종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도 끊임없이 현재도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총 사업비는 기존 예측됐던 1조 4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꽁충 뛰었습니다. 또한 연내 기본계획이 확정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3,800억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의사당 건립에는 행특계가 사용되는데 현재 잔액이 1조 8천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행특에게 한도수익이 시급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홍성국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 노력과 물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 그리고 세종국제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등으로
횡특위가 최소한 7, 8조 증가돼 15에서 16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세종시를 관할하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횡특위가 한두 증인 노력과 더불어서 한국청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횡특회계로 국회 사조이사단 건립 부지 대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치무실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시장님, 24년도에 반영된 횡특회계 1,420억 원, 이 중에 360억 원은 별도의 가격 8조 5천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이게 안타깝게도요, 불가하게 포함됐습니다. 그건 회계 내용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애초에 설계 당시에 설계 당시에는 8조 5천억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신문 예산은 횡특회계 8조 5천억 내에서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사당을 짓는데 행복청에서 사고를 이끌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은 직접 예산하든가 아니 국회 사무처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방정 8조 5천억에 포함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드렸던 부분들은 시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8조 5천억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요 360억 원은 국회 세종이사장이나 제2지무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8조 5천억을 설계하고 한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번에 회계 1,420억 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4년도에 반영된 횡특회계 예산은 1,06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막상 빼고. 근데 매년 보시는 것처럼 3천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이 올해 들어 1,000억 원밖에 편성이 된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횡특회계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행부청이 하는 거니 세종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 도시의 시점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한 행복청의 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또한 주요 기반 시설들이 좀 더 빠르게 조성되어지면 도시 성장 측면이나 안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결정을 하면 없더라도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년 행복청과 소통을 하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통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횡특회계로 됐든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 건립이 되고 시가 이관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컨벤션 센터 시설이다. 유네스코 글로벌 센터로는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행복청에서 올린 예산이라고 우리 시가 국회청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청의 존재 이유가 세종시 효율적인 건설과 온전한 완성을 위함이라면 세종시 건설의 청신호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도록 지금 이상으로 행복청과 긴밀히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장간 국비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짧게 시간상 짧게 답변을 좀 주시고 이게 23년도 본 예산에 마스터 플랜 용역 등 얼마를 편성할 예정이신지. 윤호 의원님께서 같은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국비나 우리 지방 세종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결할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은 인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종도가 내년 가동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천순서라든가 시수사업 또 친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 세워둔다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 내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좀 추천인데요. 저는 비장간 프로젝트 관련돼서 기축제였나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비장간 국비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영화 도시 경남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거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심사가 매우 깐깐해진 걸 알고 계시죠? 일사 천리비 심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한 확대에도
2024년 7월에서 8월에 심사가 끝나고 25년 상반기에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대비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 유치한 국제 행사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고 허용력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은 재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정원 도시 방안에는 우리 시도서는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시기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보고, 논의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그 시기성과 말씀하시는 그 저학부 방안에 대한 의지를 몇 가지 참고하고자 지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올 7월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기본 구상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450억이고 국비가 90억, 시비가 180억, 그다음에 자체 세입 180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영향평가 시비 관련 제출해 주신 9월 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시비가 270억, 자체 세입이 180억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시비를 편성을 하신 겁니까? 국비 지원을 이제 9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주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걸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원 방문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드린 만큼 그 경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약 용역에 보면 우리가 450억에서 2,6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전체 규모도 이 재정 상황이 이렇게 비싼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그 주변 유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의 유발 효과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자, 자체 세입 180억의 내용인 입장료 및 피장 사업 등으로 추계된 자체 세입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는 산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실무적인 부분이니 저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 180억이 이 휘장 사업으로, 그다음 입장료 수익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지, 그 판단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동안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순천 정원방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령 축제라든가 이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자료에서 산정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카메라 한번 좀 봐주시죠. 처음 시작했던 시점을 비교하자면 2013년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은 계속 회의하기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약 1250억인 2013년도에 진행했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회장 부지 매입비 415억 원을 제외하고 앞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834억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217억 원이고 자체 재원이 617억 원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23년도 박람회를 하기 위해 21년도부터 매년 준비를 해왔고 총 예산이 1981억 원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시면 2013년 4월에서 5월 박람회 기간 유무료 입장액은 약 1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약 160억입니다. 23년도 4월에서 5월 박람회 기간 유무료 입장객은 약 3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4월에서 5월 두 달 동안 입장권, 그리고 관람 차나 푸드 탑승 이용료, 가든 스테이지로 조성해놓은 숙박시설 식음료 등 위탁 운영 부스까지 총 치는 매출액은 약 243억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현황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시가 수입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업비 중 자체 수입 180원도 결국 시비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시장님께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여주시죠. 시장님, 현재 우리 시는 정원망나비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 이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 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를 했고, 그리고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와 관련한 2024년도 동지역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으로 정원조성 사업비가 4억 3천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출장가 있는 경제부시장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토론회 참석차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투여가 되어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결국 450억 원 직접 사업비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허리띠를 줄라매야 할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정 건전성의 기조와도 부합되는 게 하는, 이런 부합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아까 시기를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관해서 투자의 규모도 좀 조정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투자 규모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아무리 적게 해도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정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크다는 말을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중요하게 따져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순천 정원 박람회하고 우리 세종시 정원도시 박람회는 근본적으로 틀린 게 맞습니다. 그 순천 6개월 동안 하는 장기가 많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원도시 박람회는 약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순천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남쪽에 지어져 있고, 세종시는 국교 수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 관람객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데 4일간에 20만 명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에 180명이 우리 세종시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무리한 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 인터넷 이후 그리고 재정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대신 아까 생산 유발 효과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거리가 먼 만큼 또 숙박이랑 기타 주변 시설들, 주변 상가들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유발 효과가 거기서 생기는 것보다 저희 세력에서 생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네, 세종은 그런 부분들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생산 유발 효과가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네,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동주택 입주를 위한 국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 재정 특례, 법정기한 만료와 인수시설 급증에 따른 인건비 상승,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 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어나가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대형 사업 수기 조정, 정상 정비 절감,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절감 방안, 위탁 사업 및 지방 무료 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와 경제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 탄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긴급 현안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